안녕하세요. 충격스토리TV입니다. 남편이 남긴 장부의 마지막 빈칸. 그 속에 숨겨져 있던 평생의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끝내 말하지 못했던 마지막 이름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사람을 좀 무디게 만든다지만 남편을 떠올릴 때마다 제 마음 한켠에서는 아직도 따뜻한 숨결 같은 것이 살짝 흔들립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진 초겨울 오후, 저는 햇살이 조금씩 내려오는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남편의 물건들을 한번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남편은 생전에 꼼꼼하고 느릿느릿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은 대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늘 손글씨로 적어두던 사람이었죠. 사가가는 나무 냄새, 오래된 먼지 냄새가 뒤섞인 다락방 한가운데에서 저는 남편이 쓰던 작은 나무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첩 같은 장부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갈색 가죽이 조금 벗겨져 있었고 오래 만져서 그런지 손때가 아주 부드럽게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미소가 났습니다. 그래, 당신답다. 이런 걸 남겨놨을 줄 알았어요. 장부를 펼치자 남편의 익숙한 글씨체가 한 줄 한 줄 제 눈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내가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 첫 장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장부, 어쩌면 남편이 살아온 세월 동안 마음으로 빚진 사람들, 혹은 고마운 사람들 목록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옛 친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언제 한번 찾아가야지, 꽃이라도 사서 가야겠다, 이런 다정한 메모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남편의 마음속 세상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 가슴이 이상하게 찡해졌습니다. 남편은 겉으로는 말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속으로는 참 많은 걸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세 번째 페이지에는 형님 이름, 넷째 페이지에는 그에게 도움을 줬던 동네 어르신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마치 남편과 다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장부의 마지막 장에는 제 이름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조용히 밀려왔어요. 남편이 생전에 저에게 자주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여보, 당신은 내 마지막 페이지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괜히 수줍어서 웃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 외에는 정말 말다운 말을 잘하지 않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장부의 마지막 장을 향해 손을 서둘러 넘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장부의 뒤에서 세 번째 장을 넘겼을 때 제 손이 딱 멈춰졌습니다. 마지막 장. 그곳에는 남편의 글씨가 제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 그 아래에 누군가의 이름을 적으려다 만 것 같은 긴 빈칸 하나.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의 글씨는 분명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 그리고 그 아래엔 제 이름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끝까지 비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장부를 쥔 채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왜요, 여보? 왜 여기만 이렇게 비워둔 거예요? 다락방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장부 위로 기울어졌습니다. 햇빛이 기울수록 그 빈칸은 더더욱 커다란 그림자처럼 제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쓰다 만 건지, 일부러 비워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저는 그 순간 남편이 이 마지막 페이지를 왜 비워놨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묵묵하던 남편이 마지막 순간에 남긴 빈칸,
그 빈칸이 나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인지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다락방에서 내려온 뒤 저는 한동안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장부를 무릎 위에 올려둔 채 마지막 페이지에 그 빈칸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 그리고 비어있는 줄, 제가 남편에게 서운했던 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감정 표현이 참 서툰 사람이었어요. 저를 사랑하고 아꼈던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걸 말로 꺼내는 건 늘 어려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리가 내 이름이겠지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확인한 그 자리엔 이름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남편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했나? 그 생각을 하자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한눈 한 번 안 팔았던 사람이고 저 역시 남편을 그런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런 빈칸을 보면 이상한 상상도 스며드는 거죠. 그때 장부 맨 뒷장 안쪽에 조그맣게 끼워져 있는 작은 종이 쪽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살며시 꺼냈습니다. 반으로 접혀 있었고 남편의 글씨처럼 보이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혹시 마지막 페이지를 못 쓰게 되면 이 사람을 찾아가라. 저는 종이를 움켜쥔 채 한참 동안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찾아가라? 그럼 마지막 페이지의 빈칸은 저를 향한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었을까요? 그 쪽지 아래에는 어떤 이름도 주소도 번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사람, 그 세 글자뿐이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손에 쥔 채 문득 다락방을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말한 그 사람 누구예요?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세월, 가난했던 시절,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서로 의지하며 버텼던 순간들, 그리고 아픔도 기쁨도 다 나눴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남편이 마지막 페이지를 나 말고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 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제 눈앞에 있었어요. 그 빈칸과 쪽지.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의 물건이 보관된 작은 서랍장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영수증, 보험 서류, 메모지, 쓰다 만볼펜, 그리고 오래된 수첩 몇 권. 그중 한 수첩에서 저는 남편의 오래된 진료 기록표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 저 몰래 다녔던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그 기록의 맨 마지막 페이지. 거기에는 간병인 상담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갑자기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남편이 누군가에게 간병을 받았던 걸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고 그 사람에게 마지막 페이지를 남겨두려 했던 걸까? 수첩의 다른 기록을 뒤지던 중 저는 아주 작은 힌트를 발견했습니다. 진료 기록 뒤쪽에 남편의 글씨로 짧은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뒤는 번져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편이 급하게 쓰다 만 이름 같았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손톱으로 조심스레 문질러 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보였습니다. 김씨? 기영? 기방? 기 누구지?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그때 서랍장 가장 아래에서 헝클어진 종이 뭉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펼쳐보았죠. 남편이 생전에 자주 다니던
동네 약국의 명함이 여러 장 나왔습니다. 그 중 한 장에 돋보기를 가져다 대고 살펴보니 뒤에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달 야근님에게 부탁하기. 그리고 또렷하게 남아있는 하나의 문장. 마지막엔 꼭 찾아가야 할 사람. 저는 무릎 위에서 명함을 떨구었습니다. 여보, 도대체 누구예요? 누굴 그렇게 끝까지 잊지 못한 거예요. 이제는 장부뿐 아니라 남편의 서랍 속 기록들까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페이지에 적으려 했던 이름,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에 담아둔 사람, 그리고 찾아가라고 남겨둔 쪽지의 주인. 남편은 죽기 전 분명히 어떤 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는 일, 그것이 지금 제 삶의 다음 페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장부에 적히지 못한 그 마지막 이름을 직접 찾기로, 남편을 대신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의 장부와 서랍에서 찾은 명함과 번져서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이름 조각들을 식탁 위에 차곡차곡 펼쳐 놓았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는데 가슴 한쪽에서는 묵직한 감정이 자꾸만 올라왔습니다. 여보, 난 정말 몰랐어요. 당신이 이런 걸 적어두고 떠날 줄은. 남편이 떠난 뒤 저는 스스로 괜찮다, 괜찮다. 늘 그렇게 되뇌며 살았습니다. 가끔 외로워도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니 이제는 편히 쉬고 있을 거라며 제 마음을 다독였죠. 그런데 남편이 남긴 이 빈칸은 자꾸만 제 마음을 긁어댔습니다. 제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자리. 왜 적지 않았을까? 남편은 왜 마지막 페이지를 빈칸으로 남겨둔 걸까? 그 이유를 찾아야 내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선 저는 남편이 자주 다니던 약국을 향해 걸었습니다. 약국은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도 안 되는 곳에 있었고 남편은 늘 목이 마르면 물 좀 주세요 하던 그 천천한 말투 그대로 약사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약사는 잠시 놀란 듯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오랜만이네요. 네,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약사는 잠시 안쪽으로 가더니 작은 메모새를 몇 장 꺼내왔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자주 들르셨잖아요. 이건 그때 남기고 가신 메모들이에요. 저는 조심스레 받아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익숙한 글씨가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주 약은 내가 직접 가지러 오겠습니다. 어르신께 주신 조언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전해드릴 약은 준비해 주세요. 그분, 또 그분, 그 사람, 찾아가라. 그리고 그분, 비슷한 표현들이 자꾸 겹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없었어요. 약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혹시 이 그분이라는 게 누군지 기억하세요? 약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 그 부분은 고인께서 몇 번 말하려 하셨지만 늘 말끝을 흐리셨어요. 말끝을 흐리던 남편의 모습이 눈앞에 스치듯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을 말할까 말까 고민하는 듯한 남편의 표정. 그때였습니다. 약사가 갑자기 손뼉을 쳤습니다. 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라도 마지막 순간이 오면 내가 제일 죄송한 사람한테 인사라도 하고 싶다고. 죄송한 사람? 그 말에 마음이 한순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한 사람이라고요? 네,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그 말만 되뇌었습니다. 죄송한 사람, 고마운 사람, 찾아가야 할 사람, 마지막 페이지. 이 단어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장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장부 마지막 페이지, 빈칸 바로 옆에 아주 작은 글씨로 남편의 흔적 같은 것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돋보기로 들여다보니 그건 글씨라기보다 주소의 맨 끝자처럼 보였습니다. 동3, 주소의 마지막 줄 같은 낯익은 패턴. 저는 식탁 바로 옆 서랍에서 동네 지도와 옛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동3, 이 부분을 기준으로 혹시 남편의 오래된 인연이 있는 곳이 있는지 모두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눈에 어떤 주소 하나가 딱 걸렸습니다. 남편이 젊은 시절 몇 달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작은 공장, 그 공장이 있던 동네 주소가 동3길이었습니다. 남편은 종종 말하곤 했어요. 그때 누군가한테 큰 도움을 받았지. 하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 공장, 그 동네, 그 시절 남편의 큰 도움, 그리고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 모든 게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부를 닫고 깊게 숨을 들이쉰 뒤 결심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기고 간 마지막 이름, 제가 직접 찾을게요. 그날 오후 저는 오래된 외투를 걸치고 남편이 젊은 시절을 보냈다는 그 동네로 향했습니다. 추억은 늘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는 법이지만 남편의 장부에 적힌 빈칸은 그 흐릿한 세월을 다시 선명하게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젊은 시절 일했다던 동네는 지금은 재개발로 반쯤 허물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옛 간판 몇 개만 남아 있었고 도로는 좁고 울퉁불퉁했지만 낯익은 향기가 어딘가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20살 무렵을 보냈던 곳이 이런 모습이었군요. 바람이 불어 오래된 철문이 덜컹거렸습니다. 저는 장부를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꺼내 마지막 페이지의 빈칸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 빈칸은 마치 나에게 계속 말을 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남편이 일했다던 공장 자리에는 지금은 작은 창고와 택배 차량만 서너 대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근처에서 청소를 하던 나이 지긋한 아저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혹시 이 근처에서 예전에 작은 부품 공장 있었던 거 아세요? 아저씨는 고개를 들고 저를 살폈습니다. 아, 그 공장? 30년도 더 됐지요. 지금은 다 허물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이곳에 대한 흔적조차 이제는 찾을 수 없게 된 건 아닐까? 그때 아저씨가 손가락으로 주변 골목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 중 아직도 이 근처 사는 분이 있어요. 정말인가요? 네. 기로 시작하는 성씨였던 것 같은데. 기?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남편의 수첩 뒤쪽에 번지던 글씨, 기로 시작하던 그 한 글자. 혹시 그분 지금도 여기 계세요? 아저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골목 끝 작은 슈퍼. 거기 주인이에요. 예전엔 공장에서 다쳤던 적도 있었고, 그때 그 공장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을 받았다 하던데,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공장에서 다쳤던 사람, 남편이 생전에 들려주었던 짧은 이야기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내가 그때 누구 덕분에 살았지. 정말 큰 은혜였어. 남편이 그 말 뒤로 절대 이어서 말하지 않던 이유. 그 은혜는
그렇게 가볍게 꺼낼 이야기가 아니었던 걸까요? 저는 아저씨가 알려준 작은 슈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골목은 조용했고 오래된 건물 벽에는 시간의 흔적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슈퍼 앞에 도착하자 문 위에 붙은 작은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후 3시부터 영업합니다. 지금 시간은 2시 20분. 잠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슈퍼 옆 의자에 앉아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글씨 중 유난히 깊은 마음이 묻어있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 그 아래 비어있는 칸. 저는 문득 남편이 왜 고마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고마운 사람, 죄송한 사람, 찾아가야 할 사람. 이 세 표현 모두 남편이 어떤 사람에게 여전히 마음을 쓰고 있었다는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저에게조차 한 번도 밝히지 않은 남편의 깊은 속사정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슈퍼 문이 드르륵 열렸습니다. 안에서 나이가 많이 든 남자가 나왔습니다. 등이 조금 굽었고 걸음은 느렸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혹시 예전에 공장에서 일하셨던 기 씨 맞으신가요? 남자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 맞습니다. 그런데 왜 찾으시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장부에 적힌 마지막 이름 때문에 왔어요. 혹시 남편을 기억하실까요? 남자의 표정이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분이 누구시죠? 저는 조용히 남편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남자는 그 순간 숨을 깊게 들이쉬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그분을 제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저는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기 씨는 남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마치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이 한 번에 터져나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마지막에 적으려던 이름이 당신이었나요?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그 빈칸을 이야기하려면 제가 먼저 사과부터 드려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다시 한번 멎는 듯 했습니다. 사과? 남편이 죄송한 사람이라고 남긴 메모. 그 말과 정확히 연결되는 단어. 슈퍼 앞 골목에는 바람이 길게 스쳐갔습니다. 마치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가 남편의 평생 비밀이라는 걸 미리 알리는 듯 했습니다. 사모님께 먼저 사과드립니다. 기 씨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눌러왔던 마음이 갑자기 터져나온 사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십 가지 상상을 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당신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기 씨는 잠시 말문을 열지 못하고 허공을 바라보다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분 마지막에 많이 힘들어 하셨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조여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기 씨는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에겐 다 말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분 성격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걸 평생 어려워하신 분이니까요. 기 씨는 슈퍼 안쪽에서 오래된 나무 의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여기 앉아서 제 얘기를 잠시 들어주십시오. 저는 가만히 앉았고
기 씨는 아주 천천히 말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20살이 조금 넘은 나이였습니다. 어렵게 살던 집안이라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면서 하루하루 겨우 버티던 때였죠. 기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숨을 삼킨 채 이야기 흐름을 기다렸습니다. 기계가 갑자기 고장나면서 제 손이 그대로 끼어버렸습니다. 그때 공장 사람들은 저를 보고도 겁이 나서 다들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왼손을 살짝 내보였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약간 굽어 있었고 오래된 상처 자국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달려온 사람이 사모님 남편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기 씨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남편은 목숨 걸고 기계를 멈추고 저를 꺼내줬습니다. 제 피로 옷이 다 젖어도 아무 말 없이 저를 업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바람이 흔들려 슈퍼 앞 작은 간판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그분 덕분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기 씨는 말을 이어가며 눈을 내려뜨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합의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남편분이 저 대신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사모님 가정도 많이 어려워졌을 겁니다. 저는 심장이 조여드는 듯 했습니다. 제게는 평생 빚이 생긴 셈입니다. 기 씨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갚아야 했던 그 빚을 그분은 한 번도 저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평생 저를 잊지 않으셨죠. 그 말이 남편의 장부 마지막 페이지와 선명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 그 아래 빈칸, 남편은 기 씨의 이름을 적으려 했던 걸까? 그러면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이름을 적지 않으신 걸까요? 기 씨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배려하신 겁니다. 배려요? 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고 사모님이 상처받을까 평생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마움을 적지 않으면 제가 얼마나 서운해할지 그분은 또 그것도 고민하셨습니다. 남편이 말이 없던 성격,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던 성향, 말보다 행동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 그 모든 모습이 한순간에 눈앞으로 떠올랐습니다. 기 씨가 가만히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 씨는 아주 천천히 남편의 마지막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이름은 적지 말고 그저 빈칸으로 남겨두세요. 그게 그 사람한테 내 마음을 전하는 최선일 거예요.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남편은 그 빈칸으로 마음의 균형을 맞추려 했던 것입니다. 고마운 사람에게는 이름을 적고 싶은 마음, 하지만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 두 마음의 사이에서 남편은 결국 빈칸을 선택한 것이었죠. 기 씨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저는 그분께 평생의 은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서야 그분의 마지막 마음을 전하게 되네요. 저는 장부 마지막 페이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한 줄의 빈칸은 나를 향한 무심함이 아니라 나를 먼저 생각한 남편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저를 지키려고 그 빈칸을 남겨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빈칸을 이해하는 순간
비로소 남편이 평생 어떤 마음으로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지켜왔는지가 느껴졌습니다. 기 씨와의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래도록 걸었습니다. 골목길의 낡은 담벼락, 햇살이 스며들던 오래된 창문들, 그리고 풍경마다 남편의 발자국 같은 기척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런 일을 했었다니 왜 나한테 단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30년 전 남편이 목숨 걸고 기계를 멈춰 기 씨를 살려냈다는 사실, 그 일을 계기로 남편의 가정이 흔들렸고 회사와의 갈등으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해 우리가 몇 달 동안 지독하게 가난했던 시기까지 나는 그 모든 걸 단순히 그때가 운이 없어서 그랬겠지라고 막연히 넘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남편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준 뒤 대신 자신의 삶한 조각을 내어준 셈이었습니다. 그걸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빈칸을 보며 처음에는 서운했고 그 다음에는 의심했고 마지막에는 두려움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빈칸이 나를 향한 모자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채워야 하는 마음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남편 없이 지낸 3년 동안 내가 스스로 단단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마치 남편이 다시 내 곁을 스치고 지나가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방 의자에 앉아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가만히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빈칸, 아무 글씨도 적히지 않은 하얀 공간. 하지만 그 빈칸 안에는 남편의 마음이 가득히 들어 있었음을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빈칸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적지 않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은 그 사람에게 고마우면서도 끝까지 나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네요. 남편은 기 씨의 이름을 적어 내가 상처받을까봐 마음 한쪽을 아픈 채로 남겨둔 것입니다. 내가 서운해할까? 내가 혼자 고통받을까? 내가 그 이름을 보고 의심이나 오해를 할까봐. 그래서 남편은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정확히 반듯한 배려를 남긴 것. 빈칸, 그 빈칸 하나로 모든 관계를 지켜냈던 사람. 문득 남편이 살아생전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인생이란 게 글자로 다 적히는 건 아니더라고. 어떤 건 빈칸으로 남겨야 더 진짜 마음이지. 그때는 그 말이 그저 은유 같고 철진한 낭만 같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이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와 정확히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장부를 덮고 작은 상자 안에서 남편의 볼펜을 꺼냈습니다. 손에 쥐자 아직도 남편의 체온 같은 익숙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남편이라면 내가 뭘 해주길 바랄까?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기 씨의 이름으로 내가 대신 적어주는 거? 아니면 현실 그대로 빈칸으로 남겨두며 남편의 의도를 지켜주는 거? 아마 남편은 어떤 선택을 하든 내 마음을 이해해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남긴 쪽지, 남편이 평생 마음에 품었던 죄송함, 그리고 기 씨의 고백을 모두 들은 지금 저는 남편이 이 빈칸을 보는 나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빈칸 아래에 아주 작은 글씨로
단 한 줄을 적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이 빈칸도 사랑입니다. 그 순간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억지로 참지 않아도, 억지로 삼키지 않아도 되는 긴 시간 끝에 찾아온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기 씨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그를 얼마나 잊지 못하고 있었는지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기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큰 분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도 평생 잊지 않으셨으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말없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기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사모님도 그분 마음을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왜 마지막 페이지를 빈칸으로 남겼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빈칸은 무심함이 아니라 사랑의 최대치였다는 것. 그 빈칸 안에는 남편의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나를 향한 깊은 배려가 모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마음을 남기고 떠나기도 합니다. 남편이 마지막 페이지에 남긴 빈칸처럼 말로 적지 못한 사랑,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미안함, 가슴속에만 품어둔 감사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의미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남긴 빈칸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늘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